2016 북한 위기의 바람이 분다. 할아버지 때를 내가 재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최고 수장 때를 따기 위한 그런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상대 초선 있고 나면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이 기간에. 간부들이 뭐 일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태기 된다고. 돌 던진 거예요 누가. 김일성 이렇게 쓰고. 실제로.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보면 언니들이 뭐라 할까봐. 나 49세 넘었어. 이거 볼 거예요.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음원 역주행 1위. 아니 제가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막 그 노래가 나오니까. 예, 지금 화제입니다. 잭스키스. 예. 장수원 씨, 잭스키스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때 인기를 누리고 계세요. 그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또 하나가 네. 우리 은혜 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냉동인간이에요, 진짜. 사실 저희가 거의 40주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지원 형 같은 경우 내년이면 40이고. 그렇지. 네. 요새 지나가다 보면 그 되게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네. 그런 친구들이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 친구들이 봤을 땐 그냥 아저씨인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좋아해 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잭스키스가 옛날하고 그대로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봤을 때 20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돌이지. 또 하나는 우리 엄마가 좋아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느낌인 거예요. 옥순 80은 안 나와요? 아, 우리는 벌써 옥순 80. 그러니까 이제 갈갈이 박준영 씨가 방송에서 무 한 번 더 갈아주시면 진짜 그 시대로 제가 돌아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볼 때 향후 2년 안에 지금 제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앞니를 잘 닦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수가 한 분 또 배출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 누가 가수일까요? 이번에 데뷔하는 가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이봉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이봉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박미선 누님은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미 네, 님이랑 그랬어요. 했던 정식 앨범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봉원 씨는 지금 첫 앨범인가요? 그래서 이번엔 저는 뭐 창작곡이죠, 어떻게 보면. 오. 이봉원 작사, 김범용 작곡. 제대로. 네, 김범용 작곡의 제목이 중청입니다. 중청은 뭐였어? 네, 중년의 청춘아, 약자. 중청. 난 또 산을 좋아해서 대청, 중청. 중청 대표셔서 많이 틀 거예요. 저는 이봉원 작사까지는 네. 재밌겠다. 근데 김범용 작곡이면 굉장히 작품성 있는 노래. 그렇죠. 여기 분들 다 아세요, 김범용 씨를. 아, 김범용 씨 아세요? 알죠? 북한에서도 알죠? 그대 이름 하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게 북한 노래가 아니라 한국 노래예요. 알아요. 우리 조금만 보여주세요. 아, 지금 녹음 중인데 지금 잠깐 후렴 부분만 잠깐 네, 볼까요? 네. 후렴 부분만. 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은 가슴 끓는 청춘이야. 가슴 속에 꿈을 잊지 마. 중년의 청춘아. 가슴 속에 꿈을 잊지 마. 중년의 청춘아. 중독성 있어. 꿈을 잊지 말자는 국민들에 대한. 가슴 속에 꿈을 잊지 마. 중년의 청춘아. 그때마다 울수 있잖아. 가슴 속에 꿈을 잊지 마. 중년의 청춘아. 오늘 벌써 나요, 그러잖아. 이야, 이럴 수가. 노래 대박 나겠는데요? 정말 이만감에서 한 분 한 분이 꼭 저 자리 어딘가에 있으면 잘 돼요. 잘 된다는 거. 우리 이만갑 사우스포 힘내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함께하면서 또 반가운 분이 또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평양에 옥류관이 있고 함흥에 신흥관이 있다면요. 양강도 해산에는 압록각이 있다. 해산 최고 냉면 맛집 압록각에서요. 예쁜 외모와 뛰어난 노래 솜씨로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새로운 탈북민요 백지혜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적극적이시다. 너무 이쁘시네. 어서 오십시오. 압록각입니다. 제 노래와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라요. 저는 양강도 회산시를 대표하는 압록각에서 접비원으로 근무하던 백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제 노래와 함께 이만갑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 사로잡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5만원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의 땅 평양만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통일만 된다면 돈 못 벌어도 나는 좋아 이산가족 태우고 갈래. 돌아올 때 빈차 골라 울다 죽은 내 형제들 위문 편지 원혼이나 태우고 오시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이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이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꿈속이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잘한다. 야, 진짜 너무 잘하신다. 놀랬어, 박지영 씨 놀랬어. 아니 근데 압록각에서 냉면을 시켜 먹으면 그렇게 노래도 불러줘요? 북한은 물론 이제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되겠죠. 근데 또 노래 잘 부르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압록각이라는 거 네. 저는 처음 들었어요. 큰데예요, 거기도? 네, 압록각은 꽤 오래된 것이고요. 횟수로 하면 거의 한 7, 80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양강도 해산에 장백현에서 보면은 그 교두가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 이렇게 세간이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걸어갔다가도 오고. 뭐. 야. 그러면 그런- 거기도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처럼 압록각 냉면도 따로 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특성마다는 이제 평양은 메밀 같은 이런 거를 하지만 양강도는 녹말가루라고 해서 예, 감자 전분으로 하는 거죠. 쫄깃쫄깃하게. 네. 소희 씨 먹어봤어요? 그냥 우리 해산의 엉류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다른 국수보다 그냥 한 10배가 더 비싸요. 비싸다고? 엄청 비싸요. 막 4,000원씩 하면은 이런 압록가게 가면은 막 17,000, 막 큰 거는 막 25,000 이렇게. 해요. 냉면이? 네. 비싸구나. 민우 씨도 가봤어요, 그럼? 네, 나도 많이 가봤어요. 더 많이 가봤게. 압록각은 군대 나가고 가면은 타지방 나는데 백성급 받느냐 물어본답니까?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서 꼭 백성급에서 보내주라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 방침이 떨어진 건데 그때 꼭 갈 때 한번 저 코스가 압록각이에요. 계산 지나면. 이게 그 각과 관이 있거든요. 각
또 소재지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같은 옥류관, 뭐 그다음에 함흥의 신흥관이잖아요. 원래는 각 위 랭크가 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이게 각이나 관은요, 일단 그 지역의 특산물이죠. 건물이 커요. 대체 보면은 그 합각 지붕으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각가라는 게 딱 루각이라 할 때 그 각가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그런 걸 다 만들고 이거는 한 개 기업입니다. 각과 관은 이게 지배인제로 돼가지고 요겐 자체 부업지가 있어갖고 자체로 야채나 돼지 같은 걸 키워서 그다음에 식자재로 쓰고 하는 근데 일종의 그 도나 그 지역에 맞는 트렌드 마크인 거예요. 랜드마크인 거죠, 이게. 기와집 형식으로 만들고 이게 원래 3층짜리였는데 4층으로 재건설을 했어요. 외부는 그대로도 돼 내부를 다시 인테리어를 다시 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없는 그 승강기, 음식 나르는 승강기까지 만들고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그 4층에 중국 형식으로 카라오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특별한 방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부들만 들어가는 방도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네, 당간부들이 이제 미리 전화를 줍니다. 지배인한테. 우리 언제 가서 회의를 할 거다. 이러면 지배인이 준비를 해라. 이러면 그날은 미리 4층을 확 비워둡니다. 예. 그리고 사람을 안 받습니다.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아니, 돈은 잘 내요? 바깥? 들어오는 사람들? 돈을 안 냅니다. 돈 안 내? 그 사람들은 모대한 공짜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안 줍니다. 북한 간부들은 와서 실컷 먹고 안 내는구나. 수고했어. 딱 이러고 가죠. 수고했어? 네, 수고해서 이 말 한마디에 딱 하고 가버립니다. 네 글자면, 어이. 그러면 그 뒤처리를 누가 해주냐면요. 그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자재 물자랑 다 넣어줘요. 이제. 저희 같은 건 지배인이 중국을 자기 집 단위듯 하거든요. 이게 중국에 가서 이제 물건들을 다 받아와요. 예. 그걸 대신에 도광증이라고 있는데 도광증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지배인이 와서 밥을 먹게 해줘요. 당간부들한테 어찌 보면 뇌물이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상처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언제 중국에 갈 건데 이 도광증 좀 내주십시오. 이러면 알았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냥 수고했어. 이러고 가는 거죠. 거기 혹시 중국 손님도 옵니까? 네, 저희는 중국 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한 번 오면은 50명에서 60명 정도 이제 오는데요. 오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특산물이 녹마국수거든요. 그래서 그 먹고는 중국말을 저희는 또 알아야 돼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알아야 돼서 이제 약간의 이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 특별한 교육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면 쩐 허츠아 이렇게 말을 하면 중국어로? 네, 저 같은谢谢 이렇게 하고 再来 이렇게 오라고? 네, 이렇게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하오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예. 闭嘴一遍， 삐죠. 闭嘴一遍， 시요. 맥주. 快快快！ 알빙. 请快点。好，漂亮。谢谢。哦，더 이상 몰라. 오빠가 모르니까. 或者什么好啊？哎呀，红啊，你想들어가서 목소리는 완전 중국 간부야. 好老。好，你好。好。 한족 같아. 你好。 진짜 한족이다. 저기 중국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한자 문화권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외과에 병원 갔을 때 외과에 웨이커? 가면 되고 내과요? 네이커? 아니, 저 궁금한 게 직원 서비스가 뭐 다른 게 있어요? 직원 서비스? 네, 저희는 복장부터 다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식판 거기에서는 오봉이라고 하는데요. 일본말. 오봉 드는 것부터 이제 걸음걸이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다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복장도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청색깔이랑 줄무늬. 저희는 이 줄무늬라고 하거든요. 줄이 가고 그리고 검정색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조끼를 입고 그리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무릎까지 오는 그 스커트를 입습니다. 근데 저희는 급이 있어가지고 이제 옷 하는 거기 양복점에 가서 본인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또 재가지고 일일이 이제 이름 적고 거기에 사이즈를 적고 또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백화점에서 직접 만들어 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맞춤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네. 그리고 또 향수도 뿌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국은 향수를 못 뿌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음식점에서. 근데 저희는 냄새 나는 거를 좀 이제 그래서 향수를 집에 이렇게 뿌리라고 해요. 네. 그리고 복장을 매일매일 빨아서 입어야 돼요. 그걸 계속 입으면 안 되고 하루 입었으면 집에 가서 깨끗하게 빨아서 다음날 입고. 그런데 또 집에 있는 이제 아줌마인데 엄청 독하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요. 맡아보고 야 이간나야 왜 안 씻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검사하는구나. 개발아 나가라 이래요. 그러면 겁나가지고 막 나가죠. 그리고 추울 때도 씻어야 쫓겨나고 되는구나. 그건 쫓겨난 겁니다. 해산으로 보면은 제일 이제 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 씨는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이 한국 식당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네. 북한이랑 좀 달라서 뭐 놀랬던 점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뭐 어떤? 물걸레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근데 북한은 물걸레 같은 걸 안 줘요. 물수건? 그래가지고, 물수건. 예. 물수건. 그래서 이 식당에 갔는데 한 번은 받았어요. 그냥 말없이 주기 때문에 닦았거든요. 손을 닦았는데 다음에 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아줌이 이랬어요. 아줌이 물걸레 주세요. 물걸레. 물걸레가 뭔지 이렇게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다른 데 갔을 때는 물건을 주던데 여긴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아 물걸레 이거 물수건을 그러는구나 하면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걸레? 예, 당황해서 저도 그랬더니 아 여기 한국은 그거 보고 물수건이라 한다고 물걸레는 바닥을 닦는 거라고 그래서 당황했어요. 북한에서는 네, 저- 애기들 기저귀 보고도 걸레라 그러거든요. 똥걸레 이렇게 근데 말하고 엄마가 우리 밖에 나가더니 야얘 걸레 가라. 아, 기저귀 가라라를 네, 기저귀 걸레 가라. 가라라. 아니, 걸레 가라. 기저귀를 걸레라고 하는 건 너무했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한국은 기저귀가 이렇게 종이로 돼 있잖아요. 북한은 그 천으로 계속 그렇지. 일회용으로 빨아야 쓰니까 되니까. 써주면 결국 걸레라고. 그 수건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럼? 써요. 수건은 그냥 얼굴 얼굴만 닦는 거, 얼굴만 예, 닦는 거. 얼굴만 닦는 거 수건이라고. 그리고 머리 두건 보고 네. 두건이라고 그러고. 백세 씨,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TV에서 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보신 적 있어요? 잘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은하 씨랑 뭐 아라 씨랑 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쁩니다. 네, 부럽고. 아라 씨는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예뻐요. 그리고 뭔가 매너나 자세나 네, 이게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들리게 해주는 거 있어요. 네. 명확하게 또박또박 딱 들리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네요. 저희 압록가게 기본 멘트가 있는데 한번 해주세요.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압록각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이쁜 거야. 진짜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아빠 닮았죠. 똑같네. 아버지랑 똑같네. 완전 아버지시네요. 똑같죠? 난 누군가에게. 네. 좋습니다. 우리 이만갑에 너무나도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멋진 우리 지혜 씨가 찾아왔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죠. 우리 남한 새내기, 그리고 이만갑 새내기, 2개월 차죠. 최서량 씨의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재밌어. 네, 서량 씨, 시선본 고민 상담.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나요? 또 인사를 안 받아줘요. 네, 상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뭐 해보셨어요, 집에 가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 촬영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 가서 잘하겠다고. 네. 이사를 새로 왔으면 이렇게 반응이 좀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인사를 하니까 그냥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했어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네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하고는 그냥 맞아요. 돌아서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아파트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보면 다 인사해요. 근데 서영 씨가 되게 그렇게 빵긋빵긋 웃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네 근데 막 열심히 하고 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어떻게 경비 아저씨랑 사이가 어떻게 됐나요? 성별 씨랑. 네, 그 경비 아저씨하고 좀 제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 어떡해요? 네, 제가 그 발정마다 그 먼 데서도 막 인사하고 수고하십니다. 뭐 혹시
혼자 하시지 못하다든가 좀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전화해도 돼요. 그 전화번호도 적어주고 하니까. 친절하다. 자기가 도움을 필요하면? 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아, 거다. 경비 아저씨한테? 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드렸나요, 경비 아저씨한테? 경비실 대신 봐주고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건 안 해요. 뭐 하셨어요? 네, 그런 건 안 하고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넘어졌는데 저를 막 찾는 거예요. 같이 좀 세우자고. 막 달려가서 같이 세우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혹시 나중에는 순찰도 같이 돌 수 있어요. 아니 그 쓰레기통이 넘어졌을 때 저 말고도 그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를 찾는 거 보니까 점점 마음이 좀 좋았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좀 믿음이 가나 보다. 힘이 세 보여서. 아니에요. 또 오늘 또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재밌네요. 오늘의 고민 역시 박준영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야, 최사랑 씨 고민 진짜 재밌다. 최소랑 씨의 그 두 번째 고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남조선에 정착한 지 2개월 된 남한 새내기입니다. 저에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남조선에 온 뒤 전 제 동생 수양이 덕분에 이만갑까지 출연하게 되면서 많은 남조선 사람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 리만갑 녹화장에 올 때마다 아주 곤란한 게 있지 뭡니까? 북조선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그냥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여기 남조선 사람들은 저만 나타나면 마치 수령님이라도 본 것 마냥 엄청난 환대를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MC인 남희석 동지는 내가 뭘? 아이고 이 서령 씨 아닙니까? 다시 보니 정말 반갑네요. 라며 제게 가까이 오더니 아니 글쎄 저에게 손을 내밀지 뭡니까? 어디 요송의 손을 잡으려고 설마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 그런데 이 남희석 동지 다른 여성들에게도 가서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저 동지 사랑둥이란 말입니까? 사람 좋게 봤는데 안 되겠구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 출연자는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이면서 저를 안아주려까지 한 게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허둥지둥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 인사법은 진짜 이상한 것 같다, 야. 이런 고민에 머리가 복잡해져 있을 때 MC인 은혜 동지가 나 찔렸어요, 저는. 실수했네. 저 아니에요. 서량 씨 정말 예쁘시네요. 북한에서 인기 많았겠다. 전 예쁘단 말을 남조선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남조선에서는요, 못생긴 사람을 골탕 주려 할 때 예쁘단 말을 하는데, 딱 봐도 지가 훨씬 이쁜 은혜 동지가 저한테 예쁘다고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날 골탕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이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조금은 설렜습니다. 내가 정말 예쁜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예쁘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얘들이 단체로 나를 놀리는 건지 진짜 내가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건지 가르듣지도 못하겠고 대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남조선 인사법 때문에 혼란스러워 죽겠습니다. 도대체 남조선식 인사법은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 겁니까? 야, 재밌다. 재밌다. 아니 어쩐지 제가 예쁘다고 했을 때 뭐 아라 씨 같은 경우는 아라야 너 예쁘다 이러면은 언니 뭐 이렇게 하는데 서량 씨는 예쁘다는 얘기를 그렇게 막 반가워하는 느낌이 아니었긴 했어요.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네. 아니 나는 정말 저는 그대로 할게요. 저는 대기실에는 이제 녹화 전에는 안 가요. 왜냐면 제가 대본 봐야 되고 옷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통 만나면 안녕 하고 지금 서령 씨. 지금 서령 씨. 어색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이 친구들하고는 별 장난을 다 해요. 와서 뭐 이거 때리는 거 뭐 이것도 하고 안 써고 자리 놨어 이것도 하고 이게 자연스러워. 지금 공통점이 있네요. 예?
남자분들한테 손을 안 내미네요. 남자분들한테 손을 안 내미네요. 남자는 내릴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것도 안 해, 남자한테. 진짜 나랑둥이란 말입니다. 엄마야. 나는 단 한 번도 안 해. 나는 단 한 번도 안 해. 나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미안하다.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그러게. 아, 처음 들어서 처음 손에 땀이 많구나. 6개월 만에 처음 들어서. 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여성에게 손 내밀지 말라라는 거는 매너인 건 알아요. 근데 몇 번 봤으니까. 사실 남자가 남자한테 손 안 내밀고 여자한테만 다 이렇게 하고. 아니, 이건 해도 되잖아. 이것도 남자하고는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면 남자한테는 아니, 그냥 머리가 여자- 인사야. 심지어 개그맨 후배인 나한테도 안 해. 그죠? 간 적이 없어. 아니, 어머. 남자한테 할 수 문제가 없는 거지. 있네요. 의미가 없으니까. 아니, 형님이야말로 아니, 형님, 나 25년을 봤는데 형님이 저한테 압사작 한 적 있어요, 형님? 하긴 남자하고 잘 안 하긴 안 해. 형님 오를 때마다, 새끼 맞냐? 진짜 그러네. 아이고, 예쁘다고 한 거에는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예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저한테 그걸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네. 장동건이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잘생기셨네요. 그러면, 뭐야, 이거. 진짜 장난이지. 100% 장난이지. 아니, 장동건 씨도, 홍서범 씨 저보다 잘생기셨네요. 이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 박진영이가 그럼 잘생겼다 그러면 이해하잖아. 당연히 이해하지.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면 다 이해하는데 강동건이나 송중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잘생겼네요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거지.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게, 물론 서양 씨가 얼굴도 예쁘고, 전체적인 느낌도 참 예쁘고, 분위기도 예쁘고, 이런 느낌의 예쁘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되게 좋고, 그렇지. 되게 좋은 느낌이 난다는 그렇지.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령 씨가 전혀 뭐야, 왜 나한테 놀려? 이거는. 아니, 본인은 그게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놀릴 때 쓴다면서요. 진짜 놀려요? 아니 그냥 놀릴 때보다도 그냥 그 사람이 그 못생겼다는 걸 그 강박죽 위에서 그냥 뭐 곱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 자신으로서는 그 곱게 생겼다는 건 북한에서는 안 이쁘게 생긴 사람한테 이쁘게 생겼다고 안 해요. 네 그렇게 안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쁘다는 게 아니라 곱다는 표현이 있어요. 곱다. 아니, 서령 씨도 제 눈에는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서령 씨 뭐라고 그래야 기분 안 나빠요? 그러면 그렇다고 곱다. 못생기셨네 이럴 수도 없고 아니 대충 생기셨군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게 뭐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걸 잘 가려듣기 좀 힘든 거예요. 맞아. 네, 그냥 한번 뭐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뭐 여기서 이쁘게 생겼다 저기서 이쁘게 생겼다 하면 진짜 뭐 이쁘게 생긴 거 이쁘게 생겼다 해.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걔 떨리려면 정말 참 고우시네. 그럼 떨리시네? 그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 곱다는 소리 들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요? 산에서만 들으니까. 이게 되게 구체적인 생각이셨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예쁘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저는 100% 이해돼요. 은하 씨 이해된다? 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막, 예쁘게 생겼어 이러면 그게 가식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러니까 생얼로 교회 갔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랑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예쁘네요 이러면 이것들이 진짜 날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빠는 은하 이쁘다고 하잖아. 그 친구도 놀리는 거야. 오빠만은 진심이어야지. 야, 너 조무성 같아. 연아 씨, 예뻐요. 진심이 있다, 그거는. 주현 씨,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거 이해해요? 처음엔 네, 오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센터나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하나 온 지 며칠 안 됐다 이렇게 소개하면, 예쁘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막 가식 같고, 날 놀리는가, 알기를 막 북한에서 왔다고 그냥 소개도 없는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탁 들고, 또 예쁘다고 말을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야 근데 되나? 주현 씨는 북한에서도 예쁘다 소리 듣지 않았을까요? 근데 북한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잘 안 해요. 예쁘다는 칭찬 안 해요? 칭찬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안 돼갖고. 그냥 곱다. 그러면 남자한테 물어봐. 강력 씨, 그런 얘기 북한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야, 참 이쁘다.
저는 여자하고 연애를 못 해봐가지고.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저거 박신영이 닮았다고 했죠. 네. 그 소리 듣고 진짜인 줄 알고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박신영하고 소리. 내가 진짜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았나 하고서 친구들 보고 야, 내가 박신영 좀 진짜 생겼냐? 그러니까 야, 너 어디 대대 가서 돼야지. 비슷해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다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요? 비슷하다니까. 네. 노회창 선생님. 정말이. 노회창 선생님은 여자한테 예쁘다 소리 안 하세요? 지금은 하죠. 처음엔 저도 다가가려고 좀 그렇게 좀 누가 이거 하는 거 보고서는 좀 한번 해보려는데 어색해서 나도 못쓰겠어요. 안 나왔었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직무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여자들이 좀 많이 죠. 북한에서는 좀 그렇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박은혜 씨한테 한번 예쁘다고 칭찬 한번 해보세요. 박은혜 씨 정말 이쁘세요. 아, 고맙습니다. 적응 빠르다. 뭐라고요? 눈빛 진심이셨어요. 이 사람이 왜 자기가 막히는데? 정말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 진짜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옆집에서 음식 갖다 주게 되면 맛없지만 저놈의 옆에는 왜 자꾸 맛없는데 계속 갖고 와 이러면서도 앞에서는 어머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었어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탈북자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산모 도우미들이 한국 아줌마들이 왔었어요. 네. 근데 그 열심히 그래도 딸 자식 그냥 해준 것처럼 엄마 생각날 때라 그냥 음식을 차려주고 하니까 금방 오신 분들일수록 그분이 해주신 음식이 아무래도 입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근데 깨작깨작 안 먹으니까 그 해주신 분은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입에 안 맞으시나 보다 그치요 하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한국분은 또 한국분대로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싫은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탈북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한국 아줌마가 아니라 탈북자 출신의 아줌마를 도우미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란상 근본 원인이 뭐냐. 북한 사람들 그렇게 임한가 봐. 나 아직 모르겠습니까? 이 생활총활 늘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남만 욕하던 사람들이라 남이 칭찬을 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오죠. 그렇겠다, 그러니까 저도 악수 문제가 또 남한에 와서 진짜 젊은 아가씨들이 처음 만나고 나면 반갑습니다 손 내밀어요. 네, 처음에 옷 주춤했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이거 웬 똑이야 하고 나 왜 자꾸 고마웠어. 네? 최소영 씨. 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이해가 돼요. 네. 은근히 그러니까- 무뚝뚝한 거 아시죠, 최소영 씨? 아니 이자처럼 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사로잡자면 그 사람 칭찬해줘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면부터 이렇게 그 사람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자니까 근데 할 수 또 있겠다. 정말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면 또 놀리는 그럼 또 것처럼 다르게 느껴질 수 이야기하죠. 있어요. 뭐 이자처럼 다른 데가 이쁘다든가. 네. 왜,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몸매가 이쁘다든가 네. 아니면 뭐 다리가 이쁘다든가 네. 이렇게 또 다르게 또 칭찬해줘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최소영 씨. 네. 이제 또 하나 고쳐드립니다. 이만가에서 이제 칭찬하는 법. 자, 서랑 씨가 이제는 은혜 씨가 하는 칭찬이 아니라 서랑 씨가 은혜 씨에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자, 언니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뭐야? 나를 놀려? 계속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네가 더 예뻐. 진짜 연예인해도 되겠다. 아니 저도 이쁘지만은 언니가 너무 이뻐요. 훨씬 이뻐요. 네. 어디가? 네? 얼굴이 이쁘고 그 몸매가 너무 몸매는 안 예쁜데? 아니 몸매 이뻐요. 다리도 진짜 매짜고. 보이는 건데. 다리도 매짜고. 진짠데? 그럼 칭찬하기 어려운 사람을 칭찬하는 법도 알아야 되니까 저기 박주영 씨 보고 잘생겼다고? 뭐 아무거나 칭찬 아무거나 하시죠. 아 진짜 잘생겼어요 막. 그래요? 네 완전 패트리예요. 패트. 진심이야. 네. 아까 저한테 예쁘다고 할 때보다 더 진심이에요. 더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 부르는 그 이제 거기 그 동작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 막 자연스럽게 하고. 이상형인가요 혹시? 진짜 좋아해요. 네? 이상형이에요? 눈이 하트가 됐는데요? 사랑이 네. 고백이잖아. 고마워. 가슴 속에 꿈을 잊지만 중년의 청춘아. 너무 그 연기 잘하고. 이게 재밌네요. 자, 우리 서랑 씨가 이만갑 통해서 이렇게 고민 하나씩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이 됐어요. 네. 다음에 우리 서랑 씨의 고민 또 무슨 고민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네. 매주 놀랍고 다양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의 주제는 좀 특별하게 공개를 할 텐데요. 여기 계신 이분들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비상상황 발생. 2016 북한 위기의 바람이 분다. 야, 되게 다 똑같이 하냐. 네, 2016 북한 위기의 바람이 분다. 집권 5년차를 맞이한 김정은의 거침없는 행보로요. 2016년에 북한은 지금 아주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요. 네. 2016 북한 위기의 바람이 분다. 그 첫 번째 위기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을 공개합니다. 전 세계가 외면한 북한 조선노동당 대회. 네, 지난 5월에 김정일 정권 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 정권 이후로 처음으로 열렸어요. 근데 네. 전 세계가 주목은 하는데 전 사실 저거 뭐 하는 건가? 노동당 대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궁금했거든요. 그 도대체 뭐 하는 대회인가요? 일단 북한의 모든 권력은 노동당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당이 국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를 풀어나가는데 그 수장이 바로 김씨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당대회라는 거는 일단 대체 보면은 4년 주기로 열려야 돼요, 원래. 4년 동안 노동당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룩한 성과 이거를 또 평가를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또 그래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4년 만에 또 노동당 안에 간부 인사 조정을 또 다시 그래서 임명을 하고 그런 정기적인 모임인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36년 동안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번에 그거를 김정은이가 거의 억지 따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 노동당 7차 당대회입니다. 이 노동당 대회가 보니까 36년 만에 열렸다 그랬는데 왜 그동안은 안 열렸고 왜 36년 만에 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가요? 이번에 이제 당대회라는 게 북조선 노동당이 전신이 이제 북조선 공산당인데 45년도 10월 10일에 열렸거든요, 이게. 예, 이때를 기울여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다가 이제 6차가 이제 80년 10월에 이제 열렸습니다. 네. 6차 당대 열린 후에 36년 만에 이제 7차 당대가 지금 되는 거예요. 80년도 열고 지금 처음 연 거예요? 네. 원래 그게 어떻게 하나 지금 인민들한테 지금 그 고깃밥 먹기 전에는 먹이기 전에는 안 하겠다고 원래 그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김정일한테도 돌아서 그게 유언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당대를 열리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열어간데도 이번에 이제 36년 만에 열렸다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 볼 때 그 원칙상 보면은 당대를 열면 안 되지만 연 목적이 뭐냐면은 당대를 열어서 각국의 당 대표들을 좀 끌어들여서 좀 국제적인 인지도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도 보면 이번 당대에서 그래서 비서대에서 위원장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김일성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대관식을 해서 결국은 최고 수장자를 따기 위한 그런 대관식을 구축하려고. 자, 북한의 노동당 대회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 동지께 사창고 대중소통 총연합회 부장 단장이 축기를 공중히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경축하여 청년 학생들이 환희와 행복의 춤바다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말 멋있어. 아니, 왜 저러지? 아니, 이게 사회를 그렇게 오래 봐도 아직 이해를 못해. 그리고 목소리가 이순재 선생님 성대모사를 하는 것처럼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배심과 신심 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이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짚으시며 전인민족 총진구를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자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정은의 말투가 변해간 걸 가지고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권위 이런 걸 갖기 위해서 화법 같은 거랑 이렇게 끊어가는 걸 더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비슷하게 가지고. 아니, 또 집안이 원래 내륙이 그렇잖아요. 김일성 때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허스키했어요.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운으로 빛나는 1993년을 보내고 신심과 낙관에 넘쳐 새해 1994년을 맞이합니다. 김정일이도 따라하고 김정은이 따라하고 있고 필체까지 따라해서 뭐 백두 필체니 뭐이냐면서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장선 씨는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글쎄요, 저는 고깃국도 못 먹는 저 많은 북한 사람들 갖고 올림픽 개회식 폐막식처럼 그렇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본인 체계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필요한 대회였을 텐데 왜 북한을 흔드는 위기의 바람이 이게 된 걸까요? 이게 자기 입지를 지금 든든히 좀 하려고 지금 한 건데 지금 북한 민심이라는 게 어쨌든 김일성 시대가 이게 좋았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 그때가 좋았다고 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를 내가 재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지를 지금 다시려고 한 건데 주석단 보니까 정말 그 이제 너무 초라해가지고 저기 이제 주석단을 하게 되면 용돌, 모범 혁신자들, 당중앙위원회, 그 인민무력부 그 군사기관에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 일꾼들,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단체까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외국 수반들이 이제 다 들어옵니다. 이제 그다음에 기자단이 이제 들어와서 6차 당대만 해도 이제 외국 기자들 해서 거기서 계속 샷하고 눌러가지고 해서 송강이 이제 번쩍번쩍해서 굉장했거든요 그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참 초라하게 해서 입지를 다지는 게 아니라 아무튼 입지를 가지고 흔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적인 남자지 않습니까? 세계 관심사, 뉴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CNN 기자가 이런 거를 갖다가 올렸더라고요. 서두르래요. 기다려요. 계속 서두르란 말만 했어. 우리는 1시간 넘도록 주차장에서 대기했고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뭡니까 이게? 이게 윌 리플이라는 CNN 기자가 이런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불만이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죠. 불러놓고 자유롭게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김정일이 김일성 시대는 꽤 외신 기자들 상당히 경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불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는 상당히 많이 불러요. 자기 국제적인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불렀는데 처음에는 보여줄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안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김여정의 각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 당대 주석단에 좀 각국 대표들 그리고 외국 대표들이 왔으면은 기자들 들여보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왔잖아요, 이번에. 그렇지. 그리고 또 문제 뭐냐면 이 기자들이 전문 끼고 다니는 완장을 팔아먹었어요, 이번에. 네. 하나고 30달러 뭐이라 치사하게 그렇게 팔아놓고 그다음에 제 친구도 이번에 그 일본 외신에 기자를 하시는 분인데 간다고 딥다 자랑을 하면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좋아서 그냥 갔는데 그 12일 날 돌아왔어요. 12일 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전화를 해서 여기가 완전히 맥이 빠져가지고 왜 그랬더니 감옥이야 감옥. 네, 당신 그런 데서 어떻게 30년 살았나고 막 한탄을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자기네가 코스를 잡아준 그런 창관단위만 돌게 하고요. 맞아요. 보도에 보니까 그 당대회 하는데 100m 이내는 못 들어오겠대.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2명인가 3명에 1명씩 고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갔다가 그게 무슨 취재야. 네. 근데 호텔에다 그 일정이 없으니 호텔에다 가둬 놓더라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노회찬 선생님, 몇 명 불렀다고 해요, 여기서? 130명의 기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130명 불러가지고 거기 못 들어간 거예요, 노동당 대회에? 못 들어갔죠. 그럼 뭐야, 그럼 왜 부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요. 김정은이가 항상 인민복만 입었었는데 이번엔 이번 당대에서 양복을 입었어요. 인상적인데 밖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 인민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하는 소리고 북한에서 말하기 때문에 닭긴 정장이라고 합니다. 닭긴 정장, 닭긴 양복. 닭긴? 네, 이거 목이 닭했다 해서 닭긴 양복. 네. 이게 국가주석이 닭긴 정장을 할 때에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만하 대통령이 차우세스크가 지금 북한에 한번 들어왔을 때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거 열린 양복을 입지 않냐. 오르사나 대통령들도 다 이거 열린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때 나는 남녘 동포들을 해방하기 전에는
열린 양복을 입지 않겠다고. 네. 근데 그거 이제 김일성 생일 80돌 맞으면서 실현님 이제는 조투복을 제가 입겠습니다. 그러니께서는 이제부터는 제낀 양복을 입으십시오. 본요를 해서 80돌 때부터 이 김일성이 이제 제낀 양복을 입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김종일이가 또 바뀐 양복 대신 이 점퍼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그 중앙당에서 또 그 모든 간부들 다 이제 그 점퍼로 다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패션이다. 근데 양복이 좀 크더라고요. 네, 크고. 아니, 근데 안 어울려. 그게요. 굉장히 좋은 추천 같은데요. 아마 프랑스 쪽에서 맞춰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맞추지. 이태리나. 거기요 보면은 이번 그 김정은 양장 전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양장이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애초에 초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이부터 양장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코스프레라고. 네. 똑같아서 김일성의 환생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효과, 시각적인 효과를 안겨서 민심을 잡고 명실공히 당의 주도권을 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고 김정일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난 이게 풀겠다. 뭐 이런 뜻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노리는데 그러니까 당대회 이후에도 또 양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도 다 양복을 입네 이러니까. 네, 맞아요. 괜찮은데? 에이, 따라하네, 진짜. 따라쟁이들이야. 아니, 근데 지금 양복 입은 김정은이 사실은 이제 저희 남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낯설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약간 낯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탈북 미남 미녀들은 어떠세요? 양복 입은 당연히 김정은. 뭐 장군님이니까 그 사람이 그걸 입으면 그 밑에 사람들도 똑같이 입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 하면 한 사람들이 하면 넌 죽어라고. 정희 씨.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 김정은이 TV에 나왔는데 막 어른들이 막 땅 치며 우는 거예요. 막 대상 통곡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도대체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살게 됐다고, 잘 살 날만 남았다고 막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잘 살 날만 남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딱 하는 게 목소리도 옷 입은 스타일도 왜 딱 김일성이 같다고. 그 김일성 때는 인덕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민들을 되게 잘 살게 해준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분명 우리 김정은 장군님도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요즘은 그냥 김일성이 할아버지를 따라 흉내를 피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은 당대랑 해도 속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름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통했을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 최서량 씨가 지난 겨울까지 북한에 계셨으니까 그 주민들이 어떤가요? 김정은의 그 이미지 변신 성공한 것 같나요? 그 인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 뭐 스타일이라든가 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활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든가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거하고 어긋나게 뭐 예처럼 대회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열고 좀 그 들복 까놓고 하니까 백성들로서는 그걸 소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뭐 김정은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그 애매한 그 간부들이 뭐 일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태게 된다고 그 막 간부들 이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더 좋은 무슨 뭐 대에서 뭘 큰 변화가 있다고 이제 선전을 해도 그걸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노동당대가 북한에서 주최하는 정말 큰 행사인데요. 이 노동당대를 열면 북한 주민들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당대 열면은 무슨 당대라든가 1호 행사, 1호 대회, 무슨 열병식 이런 큰 행사들 열면 참가자들 그 옆에 주변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선물이 줘요. 무슨 선물이라든가 뭐 무슨 뭐 먹을 거 준다든가 옷 세트 준다든가 한 번씩 다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다 못 와서 이렇게 해서 가정 살림 다 못 와서 조금 좀 뭐 내라 해서 못 와서 주는 선물이죠. 그게. 행사 기간에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없어요. 행사 기간에 보게 되면 이제 TV 시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몇 시부터 TV 시청 하니까 근데 북한에 전기불이 안 와요. 우선 불이 없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모여서 봐야 돼요. 무조건 축구도 아니고. 네, 무조건 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좀 쌀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지. 야 이거 당대 빨리 끝나지 이 기간에 당대 천천히 끝나면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이 기간에.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뭐 북한에서 당대하고 주민들한테 줬다는 게 치약하고 칫솔, 술 한 병이 꼴랑이당이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야 우리가 무슨 이때가 70일 전 당대 아무리 한다도 뭐 치약 칫솔 그거 가지고 중국산 쓰지 우리가 무슨 이제 한국산 쓰지 북한에 그 쓰고 깎아 쓰고 어디 아파서. 백합치약. 네, 너무 아파가지고. 북한 사람 안 좋아해 질이? 질이 나쁘죠. 이렇게 닦으면 이가 딱 이게 푸져요. 치약 이쁘다. 안에다 그래가지고 끼워요. 안 써요. 말도 안 돼. 이래요. 치아 있는 찌꺼기를 뽑자다가 오히려 그 털이 배겨갖고 그거 뽑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심각해요.
그리고 어느 때 한번 치약을 또 이렇게 줬는데 치약이 얼마나 짠지. 소금 치약 좋은데 건강에? 죽염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여? 막 이 맛이 이상한. 죽였지야, 죽였지야. 그냥 아니 박하 이런 맛은 없고 그냥 소금하고 아주 여상한 맛을. 아무튼 최사람 씨, 이거 뭐 배부른 소리 아니겠습니까? 치약이라도 주문 다행 아닙니까? 아, 저희 거기서도 이제 그 김정은이가 그 양강도가 날씨 춥잖아요. 동복하고 그 모자를 내줬어요. 근데 모자가 그 이렇게 늘어나는 모자인데 애기들한테 맞는 모자 그 사이즈가 그만한 사이즈를 이제 늙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늙어서 쓰는 모자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안 쓰고 그 중국산 이제 그 이쁜 모자 그런 게 쓰고 다니면 학교에서 그걸 단속하는 거예요. 쓰지 말라. 왜? 그 곱지 않아도 그 선물을 써야지 그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아니 누가 이걸 내달라는 거 내주고 이걸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더 아니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지 겨울에. 네 근데 그걸 못 쓰게 하고 그 절대 세워가지고 이제 동복도 그 이쁜 옷 못 입게 하고 그거 이제 입으라고 하거든요. 아니 따뜻한 게 있어서 내가 입겠다는데도 안 돼? 안 돼요 그렇게. 학생 교복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몸을 재놓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가서 줘요. 맞아요. 전에 내놓고. 그때 학교에서 저 교복을 입으라는데 들어갈 때 준 옷은 나갈 때 주면 손 두면 배꼽이 다 보이고 여자들은 이게 다 몸이 늘어나 치마도 입을 수 중간에 없는데. 어떻게 뭐 입어요? 맞아. 그냥 그 내려 입는 거예요. 교복 똑같으니까 언니 거 먼저 또 내려 입고 무릎이 막 이만큼 나올 때까지 교복을. 서령 씨, 노동당 인기 지금도 있습니까? 아, 그게 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아, 또. 네. 사회적으로 책임적인 위치에 설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이 군대도 나갔다 오고 이 땅도 해야 그 간부의 표준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그 집에서 돈이나 벌고 그냥 그 막 사는 사람들은 그게 더 시끄러운 거예요. 당원이라고 더 앞장서라 뭐 잘해라 하니까 그게 좀 시끄럽죠. 안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네. 내가 만약에 간부가 될 게 아니면. 네. 땅콩 맡겨 놓고 돼지고기 바꿔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땅콩 맡겨 놓고 돼지고기 바꿔. 거짓말하는 진짜예요. 왜냐면은 우리 동네에 돼지고기를 잡았는데 아저씨 2명이 와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그래갖고 우리 큰엄마는 집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고기 가지라 내려갔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우리 큰엄마 막 뛰어더니 우리 엄마 보고 야 저기 당증을 갖고 왔는데 내보고 고기를 달란다. 이러다가 내 교화를 가자 이렇게 우리 엄마 있다가 언니 믿고 주라고 당증 일단 받아서 믿고 주라고 이랬거든요. 그래 먹었더만 그 다음 가을에 있잖아요. 그 옥수수를 20kg 가져와갖고 그래갖고 저 이렇게 당증 찾아가더라고. 전당포 그래 전당포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땡땡 먹이고 학생집에 술 먹고. 근데 정희 씨. 네. 이게 사실 노동당원이 되고 당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글쎄 저희 할머니는 당증을 진짜 매일 딱 여기다 이렇게 차고 겨드랑 밑에다 맨날 그렇게 하고 지내셨어요. 샤워하고도 딱 하고 놓고 또 딱 차시고. 근데 이거 심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철통 안에 그 종이장을 왜 그렇게 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계속 메고 다니더라고요 할머니는. 근데 저희 아빠는 그 당증의 중요성을 아빠가 출당 당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왜? 아빠가 이제 저희 가족 그런 것 때문에 출당하셨거든요. 근데 출당했는데 뭐 굳이 당원이 아니라고 해도 돈만 잘 버니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엄마가 와가지고 아빠를 재입당 시키겠다고 아빠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소리가 재입당 하려면 일단 충성심을 남보다 2배 이상 보여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다음 또 돈까지 거기다 해야지 하면서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군대 가서 입당하는 거랑 사회에서 입당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돈이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압록각 같은 거는 당원이 인기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지. 왜냐면 저희 지배인 자체가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만. 저희는 이게 식당이라 당원이 아닙니다. 아, 식당도 당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식당, 뭐 압록각으로 돼 있어도 당원이 딱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도 지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2012년도 김종훈이 정권이 교체되면서 비당원도 능력만 있으면 시켜라 해가지고 감사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기가 없다? 네.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되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쁘게 생겨서 저희 압록각에 어찌 보면 그 오디션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뽑혀요. 네. 근데 지배인은 이 섞이 없는 걸 싫어하거든요. 지배인 외에 옆에서 뭐 짤까닥거리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뭐 이 3년 섞기라고 해요. 여기 군대 갔다 오면은
3년 동안 섞였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 저 3년 섞기 같은 게 전부 이래요 막. 자, 여기서 올바른 말 한번 배워보게요. 중대장, 섞기가 뭡니까? 섞기라는 게 뭔가 모자라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포함되는 뭔가 모자란 거, 뭔가 모르는 거, 그다음에 뭔가 뭐 똘까닥이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이 똘까닥이 뭐야? 더 모르겠어. 그냥 한마디. 선생님, 똘까닥이 뭡니까? 선생님이 이거 아닌 것도 선생님 옳다고 말할 때 옆에 나가서 여보세요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하고 먼저 일어나서 말하는 거 있다니까. 났을 때 안 났을 때. 여러분 더 어려워지셨죠? 자, 백지희 씨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섞기라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덜 섞자. 섞기 없다는 게 돌머리.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 사회에서 많이 이제 놀아봐야 되는데 군대라는 게 군대 안에서만 군인 생활만 하다 보니까 사회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러니까 눈치코치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제파한 거. 자, 2016 북한 위기의 바람이 분다. 이번 주제 역시 북한을 강력하게 뒤흔드는 바람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2016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네모 드라마가 인기다. 몰래 보는 USB로 보는 그런 드라마 아닙니다. 조선중앙TV에 나오는 드라마예요.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연기자의 촉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드라마 종류, 공포물도 있고 멜로드라마. 멜로도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요즘은 멜로드라마. 근데 조선중앙TV에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래 못할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5분 드라마가 있습니다. 5분 딱 하고 5분 드라마. 내일 계속. 정답 확인합니다. 2016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진짜 막장 드라마가 인기다. 진짜? 북한의 정서상 막장 드라마가 허용이 되나? 그러니까. 허용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죠? 네. 믿을 수 없죠? 네. 2만 감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2016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진짜? 막장 드라마가 인기다. 진짜? 북한의 정서상 막장 드라마가 허용이 되나? 그러니까. 허용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죠? 네. 믿을 수 없죠? 네. 2만 감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엄마? 넌 요시하라 도목보의 딸이다. 그 일 너무 믿지 말게. 한나고에 어쨌든 교생쟁이인가? 어느 날 그 마을 지지놈에 의해 선유는 아버지 어머니를 동시에 잃었어. 이제야 비로소 우리 진육수가 잠을 깰 때가 됐구나. 그래요. 괘씸한 일들! 너를 죽이기에는 너무도 많은 돈을 들였고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러왔다. 너를 살리자면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복 동생, 출생의 비밀, 그리고 이 북한 드라마는 여자를 때려도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때리네. 원, 투 이렇게 하고 재밌어요. 한 편 다 보고 싶어요. 주현 씨. 엄청 재밌나요? 너무 웃겼어요. 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런 식의 드라마가 사실 없었어요. 그치, 중앙TV. 네, 그러니까 배경은 일본 시대 때 배경을 했는데 복장은 되게 발전했더라고요. 옛날에 없었던 막 여자 머리 긴 쨍머리 머리 메고 나오고 막 이런 가죽 점퍼 입고 막 여자가 막 이렇게 쓰는 칼 막 이렇게 재뿌리고 여자를 훈련시켜서 막 일본식으로 키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은하 씨 놀랬는데 약간?
아유, 여자 때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전 살면서 여자가 저렇게 맞는 거를 TV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TV에 방영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북한에도 그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매일 드라마 말고. 연속극이 채널이 몇 개? 북한 채널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 하나인 거죠. 뭐 평양 쪽에서 만수대 통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엘리트급은 틀리더라고요. 아, 또 자기들끼리만 보는 채널이 또 있고 그러는구나. 네, 인기 이야기 하니까 나오는 말인데 북한에서 예전에 없었던 그 한류식이 등장한 드라마가 나왔었어요. 소문은 계속된다 그런 제목을 다룬 그쪽은 드라마라고 하는 연속극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뭐 한류 학생이 일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상을 보면 이제 직발놀이, 북한식 매직놀이를 하고 어린애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연애도 하고 먹고 놀고 예전에는 안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남한식이다 해가지고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 형식에 맞는 생활 태도가 있고 사회주의 형식에 맞는 드라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사회주의 형식에 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드라마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만의 드라마의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쟁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시기를 또 배경으로 한 거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기 배경으로 한 거는 어느 정도 그 허용 범위가 넓어지죠. 왜 그러냐면 일본 땅에서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처럼 그렇게 해서 뭐 출생의 비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의 영웅. 뛰어난 영웅. 아니죠. 공산주의, 그 주인공은 항상 북한에서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은 공산주의 전형이라고 해서 딱 그 사회에서 또 진저에 서는 사람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북한의 드라마에 소재가 되는 것들은 뭐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 보면 배신의 길로 가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배신의 길로 가는 걸 이제 어머니 당이 이렇게 품어주고 믿음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률은 대박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그 영화가 그 100% 머리를 보면 그 실마리가 딱 그 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다 이제 안겨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서 재미없겠다. 선택권이 없으니까. 자꾸 그러니까는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 연인들이 만나도 뭐 택시 하나 잡아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는 이럴 줄 몰랐어요. 온 나라가 정말 우리 장군님께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무는 어떻게 자기 개인 얘기들이 사상에 물져서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런 연인들이 이딴 얘기 안 해요. 하다 온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연인. 진짜 연예인들 어디 장군님 얘기 하나 안 하지. 아니, 근데 연예인들끼리 일단 만났어. 근데 둘이서 아니 정말 기분도 좋은데 우리 그럼 뽀뽀라도 한번 할까?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실제 생활에 있는 그런 연애 장면을 절대 영화에 안 내보내는데 영화 하나에 그게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되게 그때는 막 그거 하나 보는데도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하던 영화가 도시처녀 뭐 시집와요라고 도시에 있던 처녀가 시골에서 오리도 키우고 막 이렇게 북으로 오리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 총각한테 결혼하는 내용. 그 영화에서 유일하게 뽀뽀하는 그 키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도시천의 시집와요. 그 영화가 나와서 말인데 그 영화 멘트가 뭐냐면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 때 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그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농장에 남아서 이렇게 오리도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그 도시처녀가 하트가 뿅뿅뿅 날아가는 게 우와 무슨 너무하면서 그 다음에 뽀뽀가 할랑말랑할 때 반장이 방해하잖아. 야 된다 이러면서. 자, 이혁동무. 한국에 와서 본 야한 영화 있어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많이 보죠. 다운받아서. 어때요? 북한에 있을 때랑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건 구전의 영화들이고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한국 영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키스하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라의 메아리 같은 거는 막 이자고 길급교양도 있지만은 여자를 이렇게 막 강간하고 이런 그런 장면이 실제 나와요. 어디 다 뺏기고 이런 장면이. 네, 나와요. 싹 다 나온다는데요, 그게. 그거 무슨 해녀들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야하게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쫙 이렇게 하는 거.
그 장면 다 나온다고요. 아니 근데 참 대단한 게 북한은 해녀를 야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한국에 와서 있잖아요. 북한의 영화 특징은 연령대가 없어요. 애기들부터 다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12세, 뭐 12살, 뭐 시청, 뭐 15세, 15세. 19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는데 그 캣가 이게 19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갖고 그 딱 이따가 이거 난 볼 거야 하니까 그거 보면 안 된대요. 그래. 난 막 19세 넘었어. 이거 볼 거예요. 이거 뭔데? 그러니까 야 아들이 보면 안 돼. 나 그냥 보겠다니까. 일 모르겠다. 비밀번호 뭐예요? 하니까 거기 딱 비밀번호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어우 좋아지고. 공연 많이 다니셨잖아요. 무용 공연하면서 네. 지역에서 이제 공연 있으면 그 숙소를 그 근처 모텔에서 잘 때도 있잖아요. 네. 벌써 무슨 얘기를 물어볼 때 아시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몰라요. 모텔에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네. 안 해. 나와요. 그리고 되게 당황스러운 거는 계속 거기서 자니까 거기 그런 게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TV 틀 때 1을 먼저 틀어요. 왜냐면 낮은 거부터 이제 막 올라가다가 높은 데서 그게 99에서. 딱 그래요?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당황스러운 거는 TV 딱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본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걸 혼자 있을 때면 모르지만 아니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보고 싶은데 보면 언니들이 뭐라 할까봐 뭐야 이러면서 화장실 갔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 보고 싶어서 한국은 야 이런 거를 그냥 틀어주는구나. 네.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집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위까지 들어갔어요. 나올 때 나오나? 또 나오나? 저희 집도 나오는데 우리 집도 나오나? 안 나오고 그냥 여자만 이렇게 서 있는 그림만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문희 동대장. 정문희 동대장. 네. 뭐 지금 뭐 생각만 해도 기쁘신데 한국에 와서 사실 이제 뭐 채널 돌리다가 뭐 그렇게 좀 야한 장면이 나오면 어땠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에 와서? 충격이죠, 저는. 일단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어땠어요? 아니, 혓바닥이 굴러간가요? 혓바닥이 굴러간가? 말 못하겠어. 혓바닥이 왜 안 굴러가요? 감기가요? 간지러워서. 네, 북한 드라마가 이렇게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랑 약간 소재 같은 게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자의 직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뭐 본부장님, 실장님, 재벌 2세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북한의 드라마에서는 어떤 남자들이 인기가 많을지 자, 예.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봉원 씨 그리고 한송이 씨, 유현진 씨가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북조선 연속국 인기지국 베스트 3 먼저 첫 번째 바로 첩보원입니다. 조국의 승리를 위해 적군의 침투 대단한 활약을 펼치는 북조선 연속국 속 첩보원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거라 소희동무 그저 이 비밀 문서를 이제 우리 혁명수뇌부에 잘 전달만 하기만 하면 우리 임무는 끝이야. 자 소희동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동문 동지, 근데 저쪽에 아직 적군이 있는 것 같으니 잘 살펴가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아 걱정 드라마다. 이게 더 소희동무 날려가서 이 소리를 전달하라고. 나는 그저 이 항목 희생해서 조국과 조미동무만 건사하면 나는 되는 거야. 그저 조미동무 건강하라. 꼭 드라마.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겁니까? 북조선 연속국 인기지국 베스트 3 두 번째 성중기는 가라 중대장 동지입니다. 북조선 군대 영화가 많다 보니 군인이 주인공인 경우도 많은데요. 자신을 희생해가며 부대분들을 살펴주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중대장 동지들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몽원 중대장 동지, 지방 나가시면 사방에 깔린 적군들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집니다. 가지 마셔. 왜? 송이동무, 나는 그저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송이동무를 위해서 끝까지 적군과 맞서 싸울 거야. 나 하나 희생하는 것이 부대 전체를 살리는 길이야. 몽원 중대장 동지, 오야야, 이렇게 멋있어도 가야 되는 겁니까? 북조선 연속극 인기지곡 베이스트 3 본부장님 실장님은 가라. 당비서 동지입니다. 정치적 사상을 1등으로 두는 북조선 연속극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직업인데요. 북조선 주민들이 이를 척척 해결해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척척 해내며 당을 위해 열렬히 노동하는 당비서 동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야, 니 뭐라고, 송이동무. 그저 자네가 공장에 빼돌린 물건 때문에 우리 기업사가 얼마나 어려워지는데 안 해? 내가 그저 이거 지금 중앙당에 이 사건 보고 올리면 동무는 끝이야. 비서동지, 잘못했습니다. 집에 계신 어머니가 허약이 걸려서 돈이 급한 바람에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간 것 같습니다. 제발 잘못했습니다. 봐주시오, 한 번만. 송이동무. 이거는 그저 송이동무하고 나하고 둘만 아는 비밀이야. 당연히 그저 내가 실수한 걸로 보고할 테니 끼니. 동무는 가만히 있으라고. 어머니 많이 아프네? 내가 병원비 대줄 테니 끼니. 오늘 병원에 같이 가자고. 봉은당 비서동지, 우야야,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겁니까? 북조선 연속극 속 인기지곡 베스트 3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연속극의 여주인공처럼 고운 여성 유현주, 이만갑 귀염둥이 한성희, 리만갑에 오면 그저 북조선 리민이 되는 리망원이었습니다. 자, 2016 북한 위기관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다음 바람을 또 만나봅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태양절을 앞둔 새벽을 틈타 함경북도 정진에서 북조선 공화국 국기가 사라진 1급 범죄가 발생했다. 최근 북조선에서 갑자기 사라진 공화국 국기 때문에 북조선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조선의 모든 기관들은 태양절 기간 3일 동안 의무적으로 공화국 국기를 개양해야 하는데요. 김일성 생일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히 걸려있던 공화국 깃발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아침 깜짝같이 사라져 북조선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에 당 간부들은 공화국 국기가 사라진 것은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이 사라진 것과 같다 라고 말하며 범인 색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북조선 인민들이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공화국 국기까지 훔쳤겠습니까? 이번 공화국기 실종 사건이야말로 북조선 인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상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충격! 북한 태양절에 벌어진 북공화국 국기 실종 사건. 아니, 북한 그 국기가 없어졌다는 자체는 반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 공화국 국기에 어디에 있던 게 사라진 거예요? 동사무소요? 동사무소에 개양됐던 국기가 대체 보니 국가 기관하고 개인이 개양하는 건 좀 틀려요. 기관이나 직장에서 하는 건 대체 촌으로 해서 이게 나만 좀 크거든요, 좀 크기가. 사이즈가. 근데 일단 수령은 곧 조국이라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니까 국기 자체가 김일성을 상징을 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네. 총진이라 하면은 대체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부자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총진에서 국이 일어났다는 거는 일단은 뭐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그만큼 높아졌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거를 일반 주민이 하는 것보다도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와서 숙청이 워낙에 많았잖아요. 숙청당한 사람의 직계 가족들 또는 이게 그 사돈의 팔촌이 우발적으로 울컥해가지고 그런 걸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탈북 미남 미녀들도 북에서
김부자에 대해서 저렇게 약간 반항이나 뭐 이렇게 반대 의견을 하는 어떤 그걸 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 사는데 병원에서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김일성이 처성화가 그 연구실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마다 연구실이 있는데 그 처성화가 없어진 지 한 달 됐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법이서가. 근데 한 달 돼서 제법이서가 아니 이 처성화가 이걸 누가 가져갔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회의실에서 회의하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처성화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 뒤늦게 숙박검열도 하고 막 이제 처소 같은 게 또 이제 나와요. 안 나오던 처소가 이제 임실에 이제 이동 처소가 나와가지고 또 집중 단속이 시작되고 좀 사람들 좀 피곤하게 하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잡지 못해요. 혹시 동상에 돌 던지거나 이렇게 낙서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 기사에서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 2011년도인가 되는데 평상의 태양상이라면은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크게 그 영상 만들어놓은 거 있는데 거기서 한번 돌 던진 거예요 누가. 그래갖고 생각이 났는데 그 주변 딱 봉쇄하고 태양절 때 이 수령님 탄생일 때 지금 남한 반당반영 종파분자들 뭐 이런 자들이 방에 철동 놓는다고 특별경비 조직하고 뭐 그때 그 사건이 있었고 막 낙서하고 영생탑이 가서 낙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태양상들의 야간 조명 다 켜고 CCTV 설치하고 그때부터 100% 생겼어요. 아니 새가 날라와서 이런데 똥 쌀 수 있잖아요. 맞아. 그걸 뭐- 쌓였어. 새벽 5시 나가서 그또 청소를 해요. 그 주변을 다 깨끗하게. 그리고 또 관련 엄마들도 있어요. 그 다 청소하는 분. 저희 무산에 무산 광산이 있거든요. 진짜 무산의 자랑거리예요. 그렇죠, 광산. 근데 광산에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담벼락에 글자를 쓴 거예요. 김일성을 타도하자. 그리고 김일성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거를 무산 사람이면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때 당시 90년대 때면 사상이 그렇게 변질된 사람이 별반 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당에서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광산으로 출퇴근하실 때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3개월 동안 퇴근을 못 하신 거예요. 제 시간에. 이거 글씨체를 확인해 본다고 광산에 진짜 거의 몇천 명이 되는 노동자를 글씨 대비를 다 해본 거예요. 몇 개월간을. 근데 끝내 그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인간이 감정이 폭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그나마 그 체제가 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은 거의 우발적이거나 뭐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애엄마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수다를 풀고 있는데 아기가 오줌을 쌌어요. 근데 골래를 치겠다 골래 찾다 보니까 노동신문인데 노동신문을 뭣도 모르고 탁 덮었는데 오줌을 줬다니까 노동신문에 김일성이 사진이 게재돼 있었어요.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애들이 뛰어놀다가 벽에 부딪혀서 조상화 사진이 떨어졌어요. 유리가 깨져서 그 다음에 찢어졌다. 또 그것도 아오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우발적인 그 다음에 아파트 쓰레기장에 뭐 사진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거의 계획적이고 주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감정을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친 숲청에다가 뭐 또 주민들도 계속 못 살게 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선거했거든요. 얼마 안 근데 됐죠. 그 선거할 때 그 며칠 전부터 되게 북적거려요. 막 거리에 계속 선거 노래하고 뭐 차 다니고 애들이 꽃 흔들고 하는데 지들만 뽑을 건데. 네, 되게 저희는 시끄럽거든요. 이놈의 선거 언제 끝나나 항상 이 선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 관심 없어요. 선거를 하든 말든 저희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그러니까 없으니까. 유세를 안 해도 뽑힐 사람 아니에요? 네, 어차피 그게 딱 정해져 있길래 저희는 선거되는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그냥 가서 쏙 써서 놓고 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되게 저희한테는 불만인데 하루는 저희 거기 선거장에다가 서고장이라고 선자에서 미움받은 누가 떼간 거예요. 그래서 서고장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을 품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그거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잡으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와서 끝내 잡지도 못했어요. 북한에는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CCTV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범인을 어떻게 잡아요? 북한은 과학수사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일단은 뭐 범인을 잡는다는 게 누구 죽었다 이러면 저희 삼촌이 보위부에서 감찰과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주변에 범인이라는 사람 4명이면 4명, 5명 다 잡아와요. 느낌이 가는 사람. 그러니까 얘가 죽였을 것 같다. 제가 용의자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돈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산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이 범인이어서 이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죽었다 해도 내가 돈을 거기에다 거이면은 범인이 아닌 사람도 대신에 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삼촌도 그런 말을 야, 북한은 진짜 무섭다고. 내가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면 그 죄를 대신에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게 평양인데 지금에는 그 사람들이 그 의문 없이 잡아가잖아요. 반항해요. 내가 그걸 안 했다면 책임질 수 있나 그 북한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에 그게 밝혀지면 내가 아니라는 거 밝혀지면 별 내놓을 수 있나 뭐 이렇게 막 대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이요. 북한은 이 법에 대한 걸 주면 이게 남한처럼 이렇게 그 법무 교육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몰라. 구체적인 민법, 형법에 대한 걸 주민들 안 알려줘요. 맞아. 그래서 북한은 재소자들 있잖아요. 한번 죄를 보면서 갔다 오면은 법학대학을 졸업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법을 다 통달을 하고 오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자고 소량이 말한 것처럼 뭐라 하면은 야, 법 몇 조 몇 항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으로 보안원이 실제로 이렇게 별이 떨어진 적도 있고 잡힌 적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 보안원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 수사가 약한 대신에 관상학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니죠. 너는 범죄형이야. 맞아요. 관상으로? 그렇지. 넌 요번에 이거 아마 네가 저지르게 생겼어. 네 코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너 눈 떤다. 맞아요. 이자처럼 그 사람 이제 눈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보고 거기서 좀 두퉁거리고 하면 너 봐라, 너 그렇게 죄졌으니까 너 그렇게 행동하잖아. 이렇게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자기 했어도 무조건 뻗쳐야 돼요. 예. 불법은 무조건 말하지 말고 무조건 뻗쳐야 보름이면 살아나와요. 근데 이 북한 당국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말 그 국기까지 없어지고 이러면 그런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안 합니다. 당국도 알죠.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통치 그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통치 수단을 생계 수단을 바꿔야지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국가에서 안 대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동향에 대해서 알지만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서 그런 이자처럼 사건이 터졌다면 자기도 얻어맞게 돼 있잖아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예전처럼 자 우리 같이 친한데 이야기를 하다가 나쁜 말을 했어요. 네. 예전 같으면 보고를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또 중시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나한테 차려지는 이익이 예전엔 정신적인 그런 보상을 받고 만족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굳이 할 필요 결국 없다. 북한 시장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보고돼서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거든요. 당비소 그 사람 대상 데리고 같이 올라오라. 그럼 당비소도 이제 그 사전 검토지구 비판서 써야 되고 그렇지. 그 걸린 사람도 이제 그 비판서 써야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욕 안 먹게끔 그죠. 얘가 잘못했으니까 그죠. 야, 너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렇게 그죠. 내 쪽으로 이렇게 하고 덮어야 돼. 덮던가 아니면 이제 약하게 사실은 얘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된 건데 얘가 지금 말리려고 그랬댔는데 이 당원이 지금 말리려고 그런 건데 그거 그렇게 된 거다. 같이 이제 그 돋보 씌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기관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업계의 왕인 우리 강력 동무. 이거 제가 김정일이 딱 죽었을 때 제가 신안주 역전에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개인집이 대기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술을 지금 장항도에 있는 중작 공간하고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야 장모님 죽었대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죽어 아직 그런 소리 없는데 먹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진짜 죽었다고 막 이렇게 불어대는 거예요. 진짜 죽은가 보다. 근데 술 먹었으니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치. 잡히니까. 근데, 그래서 나갔지, 어떡해요. 나갔는데, 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 죽었으면 여느 때 같으면 막 통보가 그렇게 느낌 줄 때만 해도. 저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만, 이 주민들이 왜 원성이 올라가나, 식당이 싹 다 닫아졌어요. 닫아지고 대기 숙박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결국, 하나도 판매가 없어지면서 쌀 한 킬로에 1킬로에 5,000원 했었는데 3만 원을 갑자기 올라갔어요. 인플레가 확 되는 거. 제가 그때 사회를 굶었어요, 정확히. 파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돈 있어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그때 자강도고 공간이라는 분이 술을 10kg를 가지고 떠났는데
뭐 이렇게 잘 술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빈속에. 네, 그래가지고, 그 술을 한 3일을 먹다 나니까. 빈속에. 삐삐 돌겠다. 삐삐 돌겠다. 칼로리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기자관에서 술 찬 거 보이면 이 새끼 장모님 돌아가는데 죽이려고 장모님 생각하고 울어야 되는 거 어떡해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 있잖아요. 신문 나오거든요. 그 사망했다는 신문 나오고. 아유 장모님 하면서 지금 술 먹으면 편하면 안 돼가지고. 그래도 다 키면 장모님 쪽에 너무 분해가지고 술을 먹었다면 무슨 핑계를 다 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낙서 사건이 무슨 사건 되잖아. 김정일 죽어서도 산 사람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산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이 낙서 사건들이 엄청 붙었어요.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컷해야 될 걸 컷하지 않고 쭉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 몰래. 반했던 사람들도 아마 목이 나른하게 많을 거예요. 기도는 저렇게 밀고 가잖아요. 눈물이요. 눈물의 의미가 아버지가 원래는 기자였고 엄마는 주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박이다. 네, 2016 북한 위기의 바람이 분다. 정말 위기의 바람이 부는 느낌이라서요. 네. 혹시라도 오늘 이 방송 보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 통일이 돼 있지 않을까. 네. 오늘 북한의 막장 드라마 얘기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 막장 정치를 펼치는 곳이 어딘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